혹시 헬륨 쇼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쩌면 2026년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스 하나가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병원에서 쓰는 MRI, 그리고 저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이 셋의 운명을 좌우하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파티 때 쓰는 풍선에 넣는 바로 그 가스, 헬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그것도 절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헬륨이에요. 현대 기술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필수 가스. 아마 에이 그거 그냥 풍선가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180도 바뀌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첫째, 왜 이 헬륨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둘째, 호르무즈 해협 쇼크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셋째, 이 쇼크가 한국 반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넷째,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옥석 가르기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하는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이 헬륨이라는 게 뭐길래 왜 최첨단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이라는 말까지 듣는 걸까요? 그 비밀은 헬륨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좀 극단적인 성질에 있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끓는 점이 영하 268.9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죠.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차갑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냉각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화학적으로 암호하고도 반응을 안 해요. 완벽하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 극한의 차가움과 극한의 안정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첨단 기술에서 헬륨을 대신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쓰이는 곳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HBM 같은 AI 반도체 만들 때 그 미세한 회로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걸 식혀주는 게 바로 헬륨이고요. 병원에서 MRI 찍을 때 그 강력한 자석을 차갑게 유지하는 것도 헬륨입니다. 이게 전 세계 헬륨 수요의 30%나 차지해요. 심지어 우주 로켓 연료 탱크가 찌그러지지 않게 압력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말 그대로 첨단 산업의 혈액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헬륨의 공급망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취약하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공급이 딱 몇 군데, 지정학적인 급소에 목을 메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전 세계 헬륨 생산량을 보니까 와, 카타르가 혼자서 30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죠. 그 뒤를 미국이 잇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카타르라는 한 나라가 전 세계 헬륨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독점적인 플레이어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위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0년 2월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 사이에 큰 충돌이 터집니다. 그러자 3월 초 이란이 보복 조치로 세계 해상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려요. 그리고 3월 2일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드론 항대가 카타르의 핵심 가스 시설 라스라판을 타격한 거죠. 바로 다음 날 카타르 국영에너지는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모든 헬륨 수출을 중단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겁니다. 33%!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3분의 1이 그냥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사라진 겁니다.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헬륨 쇼크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아니 근데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왜 하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헬륨 수입 구조입니다. 보시면 카타르가 64.7%예요. 와, 우리나라가 쓰는 헬륨의 3분의 2를 카타르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만들 때 쓰는 헬륨이 바로 이 카타르에서 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시죠? 물론 기업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아마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저희는 6개월치 전략 재고를 비축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라고요. 네, 물론 이런 완충 장치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초기 충격을 막아주는 임시 방패막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 위기가 6개월보다 더 길어지면 어떡할 건데 재고가 다 떨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헬륨 가격은 천정부지로 뜰 거고 그걸 구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엔 HBM 같은 차세대의 AI 반도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요. 시장은 당연히 대안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생겨나죠. 지금부터 이 둘을 구별하는 옥석 가리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헬륨 생산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은 부산물 헬륨입니다. 말 그대로 천연가스를 캐다가 덤으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카타르가 바로 이 방식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주 생산 헬륨, 그러니까 아예 헬륨만 노리고 땅을 파는 순수 헬륨입니다. 이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 둘의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그럼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 바로 북미 지역에서 순수 헬륨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공급의 3분의 1이 막혔는데 이 회사들은 안전하게 헬륨을 계속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진 헬륨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천정부지를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펄사 헬륨이라는 회사가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생산지가 미국 미네소타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랑은 아무 상관없죠. 리스크 제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발견된 헬륨 농도가 14.5%나 된다는 거예요. 보통 0.3%만 넘어도 상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 거의 50배짜리 노다지를 발견한 거죠. 심지어 양자 컴퓨팅에 쓰이는 희귀한 헬륨3까지 나왔다고 하니 말 그대로 헬륨 가격 상승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순수 헬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나스닥에 NUA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AI랑 에너지 관련 유망주 같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과거를 한번 추적해보면 아주 골치 아픈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뉴에라 헬륨이었어요. 헬륨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상업 생산에 실패했죠. 그러자 2025년 8월 갑자기 회사 이름을 뉴에라 에너지 앤드 디지털, 즉 NUAI로 바꿉니다. 딱 봐도 요즘 유행하는 AI 테마에 숟가락 얹으려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연말에는 공매도 세력한테 이거 사기다라는 보고서로 공격받고 심지어 뉴멕시코주 정부한테 환경 사기 혐의로 소송까지 당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회사의 현재 헬륨 관련 매출은 제로, 0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째, 매출이 제로다. 헬륨 사업은 사실상 하는 게 없는 거죠. 둘째,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정부랑 소송하고 주주들한테도 소송당할 판이에요. 셋째, 주식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계속 갉아먹고 있다. 넷째, 심지어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경고까지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럴듯한 이름이나 테마만 보고 덥석 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무늬만 테마 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진짜 옥과 가짜 돌을 우리 투자자들이 직접 구별해내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 생각의 틀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테마주든 투자하기 전에 딱 이 네 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는가? 생산지가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사업 모델이 진짜인가? 이름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영진과 회사의 과거는 깨끗한가? 자꾸 이름을 바꾸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회사는 일단 의심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무는 튼튼한가? 돈은 벌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주식만 찍어내서 버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정말 이 간단한 네 단계만 거쳐도 위험한 함정은 거의 다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의 틀을 공유하고 정보를 드리는 교육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고 공부하셔서 꼭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